801번부터 보겠습니다. 합이 59인 두 자연수가 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7이고 나머지가 3일 때 두 수 중 큰 수. 쌤이는 지금 이 내용을 배우면, 여기 연립방정식을 배우면은 미지수를 두 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두 수 중 큰 수, 수가 두 개 있는 거잖아. 큰 수를 x라고 두고 작은 수를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더해서 얼마가 나오는 거야? 59. 두 번째,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7이고 나머지는 3이 된다. 큰 수였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은 7이 되고 나머지는 3이 된다. 이런 거 나눗셈 해본 적 있죠, 옛날에? 그럼 혹시 나눗셈을 하면 항상 뭐를 해보라고 하지? 검산식을 써서 자, 나눴나 안 나눴나 확인해보라고 하죠. 그럼 혹시 검산식 어떻게 쓰죠? 그럼 보자. 만약에 숫자 예시를 들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17을 5로 나눠보자. 몫은 얼마? 나머지 얼마? 2죠. 그럼 검산식을 하면 잘 나눴나 안 나눴나 확인해보는 거기 때문에 17이 무조건 나와야 돼. 계산된 결과가. 이 검산식이야. 그럼 어떻게 조합해서 17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엄청 필요하진 않지만 옛날에 배웠겠지만 나머지는 항상 0 이상.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가 없는 거고 나머지가 있으면 자연수일 거고 뭐 나중에 문제에서 보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머지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잘못 나눈 거지. 더 오버해서 나눈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17 나누기 5 했는데 몫을 4라고 쓴겨. 그 말이 안 되잖아. 나머지가 마이너스 3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겠죠?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검산식을 써볼 건데 왼쪽 거 컨닝, 오른쪽 거 컨닝해서 한번 써볼까요? 숫자 x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해서 3까지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고 뭐 우리가 앞에서 연립방정식 오답을 했지만 연립방정식은 계속 연습하면 좋기 때문에 계산까지 유도해보겠습니다. 이거씩 한번 써보자. x 플러스 y는 59고 밑에 식은 x는 7y 더하기 3이고 그럼 쌤이랑 대입법을 쓰는 게 좀 낫겠죠? 그래도 대신 넣을게요. 7y 더하기 3 더하기 y는 59 8y는 56 y는 7까지 됐나요? 7, 8이 56 그래서 두 수 중 큰 수 물어봤으니까 x가 7이면은 y가 7이면은 여기는 x가 52가 되겠죠. x 궁금한 거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805번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0이고요. 10의 자리에 수 설명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랑 좀 차이점은 아까는 숫자가 두 개였는데 지금은 그냥 두 자리 자연수. 너네가 좀 싫어하는 거. 이런 숫자야. x, y. 그래서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니까 더해서 10이 알려준 거고 이런 문제 또 레파토리에 뭐겠어? 숫자 바꿔서 나온 거죠. 그래서 바꾼 수 나왔습니다. 또 yx. 그럼 바꾼 수는 10y 더하기 x고 안 바꿨으면 10x 더하기 y고 맞나요? 그래서 10y 더하기 x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만큼 작대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 좀 어려우면은 그냥 말뜻 그대로 풀면 써도 돼요. 뭐냐면은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18 작다고 했으니까 뺀 거야. 알겠죠? 저 말대로 써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계산을 좀 짬뽕 시켜볼까요? 마이너스 8 음수에 있으니까 쓰면 문자 오른쪽 넘길게요. 넘어가면 9x 넘어가면 마이너스 9y 넘어가면 18 9 나눠버리면은 x 빼기 y는 2까지 2x는 14 x는 7 y는 5까지 그래서 처음 수는 75가 되겠죠.
영진이의 수학 점수와 영어 점수의 평균이 78이고요.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보다 6점 높다고 한다. 이때 영진이의 수학 점수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쉽게 풀 수 있긴 하거든요. 대충 약간 찍어서. 일단 답은 5번이긴 할게요, 아마. 왜냐면 5번이 아니고 미안. 3번이겠구나. 아니 뭐래. 2번이겠구나. 6점 높으려면. 미안. 오케이. 바로 풀자 그냥. 자 보자. 지금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나와 있기 때문에 쌤이랑 X랑 Y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궁금한 수학이고 Y가 영어 점수인데 우리 평균 어떻게 내죠? 나중에 이제 한 반년 뒤면 이제 시험 보면 평균을 엄청 많이 내볼 텐데 수학이랑 영어 점수의 평균이 78인 거니까 두 개의 점수를 더한 다음에 과목 두 개 더했으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156까지. 됐나요? 두 번째, 누가 수학 점수가 누구보다 영어보다 말 때 그대로 얘보다 높대? 점수 높은 거니까 더하게 해줘야겠다. 끝.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이 y는 6 넘어가면 150. y는 75인가요? y가 75니까 6을 더한 x값은 81.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300원짜리 연필과 500원짜리 색연필을 합해서 10자루 쓴다고 한다. 10자루 개수 더해서 10자루. 두 번째, 300원짜리 연필과 500원짜리 색연필인 거니까 하나당 300원, 하나당 500원 다 더하면 3,600원 지불했다. 이렇게씩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밑에 식에서 0을 지워야겠죠? 여기서 3을 곱하는 게 나쁘지 않겠죠? 차이점을 보자. 3x 5y 36, 3x 3y 30 빼면 5y 빼기 3y가 2y는 6까지 약분하면 y는 3. y가 3이니까 넣으면은 7. 300원짜리 연필에 몇 자루 샀는지 x는 7자루. 어느 도시에서 성인 2명과 청소년 4명이 버스 요금 합했더니 6,600원 나왔다고요? 지금은 그냥 또 하나의 팁을 주자면은 문제에서 2개가 나올 거야. 2개 단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미지수를 줄 거. x, y가 우리 미지수 줘야 되니까 문제에서 봤을 때 딱 2개가 나올게요. 뭐 나왔어 이번에? 성인, 청소년, 버스 요금 나왔으니까 버스 요금을 더 주면 되겠죠? 그래서 성인 2명의 버스 요금은 2x가 되는 거고 지금 뭐 청소년 물어봤지만 그냥 x로 갔어. 청소년 4명의 버스 요금은 4y가 되겠죠. 이게 얼마라고요? 6,600원. 뭐 약분할 사람 약분해 주시고. 두 번째, 성인 4명 요금, 청소년 2명 요금 5,900원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 쌤은 이거를 2배 늘리진 않을 거고요. 이거 2배 아까 한 것처럼 나누겠습니다. 66 나누기 쉽죠? 이 상태에서 빼버리면 2x는 5,900 빼기 3,300이니까 2,600원. x 나누면 2로 1,300원. 봅시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마당에 개와 닭이 있는데요. 17마리가 다리의 수를 합했습니다. 그러면 개는 다리가 4개, 닭은 2개죠. 맞죠? 그래서 다리의 개수식은 4개, 2개니까 42개 나온 거고요. 총 마리수는 더해서 17마리. 쌤은 위에 것도 이 약분할게요. 빼면 x는
4까지. y는 13까지. 닭은 몇 마리인지. 닭은 아까 마리수가 다리가 2개인 y였죠. y는 13. 아버지와 아들 나이 합은 60살이고요.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버지와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나이를 x랑 y로 더버리면은 x랑 y 더해서 60살. 10년 후에는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가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나이 문제는 뭐 다들 알겠지만 같이 나이를 먹죠. 10년 후면. 그래서 아빠 나이도 10살 먹은 거고 내 나이도 10살 먹은 거고 10년 후인데요. 문제가 아버지의 나이가 아빠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5살 많다. 선생님 말 그대로 써달라고 했죠?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보다 5 많다. 끝. 그럼 식이 좀 정리해볼까요? 왼쪽은 x 더하기 10 그대로고 오른쪽은 2y에 20에 5 더할 거니까 25인가요? 그럼 x 빼기 2y는 15고 제가 그대로 가지고 하면은 x 더하기 y는 60이고 빼면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45 y는 15 y가 15니까 x는 45 현재 아들의 나이니까 15살. 그 다음에 비율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냥 이거지. 우리 반 쌤 포함해서 우리 반 전체 2분의 1 몇 명이에요? 2명. 그냥 저 비율을 전체 다 곱하기 해주면 돼요. 비율 문제는 그냥. 맞지? 그래서 뭐 문제에서는 전체 회원이 38명인데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이 나눴기 때문에 x, y 더하면 38명이 되는 거고요. 이 2번 산행에 참여한 사람들 남자의 2분의 1 뭐라고요? 그냥 2분의 1 x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4분의 1 뭐라고요? 4분의 1 y가 되는 거죠. 이게 모두 14명 등산했대요. 됐습니까? 분수 바꿔야겠네요. 우리가 어차피 y를 구하기도 해야 되고 분수를 뭐 한쪽만 지우는 것도 이상하니까 여기다 그냥 4를 곱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x 더하기 y는 4 곱할 거니까 56 될 거고요. 그대로 쭉 내려버리면은 x 더하기 y는 38이겠죠. x 몇 명일까요? 빼면은 18인가? 그러면은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이 더해서 38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자 회원은 20명. 이 둘레 길이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다. 봅시다. 지금 누가 길다고 안 나와 있긴 한데 가운데 아까 문제 설명이 아니구나. 뭐 둘 다 늘렸구나. 그냥 말대로 가볼게 그냥. 세 맘대로. 가로 세로를 설정했고요. 지금 둘레가 24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만 더하면 둘레의 반 맞습니까? 보통 둘레를 구하는 방법이 가로 세로 더한 다음에 곱하기 2 하거든. 근데 그냥 곱하기 2 안 하고 가로 세로 더해서 반. 두 번째, 가로의 길이를 2배 늘렸습니다. 2y가 되겠죠. 세로의 길이를 4cm 늘렸어요. x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가로 세로도 더하면은 둘레가 얼마 된 거야? 42가 됐으니까 그놈의 절반 21이 되겠죠. 4 넘기면은 17. 빼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5니까 y는 5로 구해주면 되겠죠. x는요 7이 될 거고. 문제도 뭐 구해달래요? 넓이. 그럴 줄 알았어. 7, 5, 30.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20문제가 출제된 수학 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히면 5점을 얻고요. 틀리면 2점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20문제가 있는데요. 선생님 몇 개 맞았는지, 몇 개 틀렸는지 모릅니다. x 더하기 y가 나온 거고, 점수를 알고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틀리면 5점이고요. 그냥 맞으면 5점이고, 틀리면 2점 있는데, 이랬더니 79점. 이거씩 두 개 이용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2배 합시다. 더하면 7x가 나올 거고요. 119. 7이랑 119에 연관이 있을까요? 이런 거 찾을 때 7x라는 건 7의 배수의 의미잖아요. 7 곱하기 뭐를 할 거니까. 그럼 뒷자리가 9로 끝나는 7의 배수가 있나요? 있죠. 7, 7에 49. 7, 7에 49를 빼보니까 70 남습니다. 그래서 7이 약분이 되는 놈이고요. x는 17문제 받았습니다. 가위바위보 문제도 우리 많이 익숙하죠? 현영이와 권화가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고 합니다. 봅시다. 어차피 쌤이랑 한 놈만 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영이가 이긴 횟수, 진 횟수 설정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x랑 y로. 그러면은 건화도 정해져 버리죠. 건화는 현영이가 이겼을 때 진 거니까 진 횟수가 x가 되는 거고, 현영이가 졌을 때 이겼기 때문에 여기 y가 되겠죠. 문제는요, 이기면은 3칸, 지면 2칸. 이기면은 3칸, 지면 2칸. 이랬더니 현영이의 위치는 16, 건아의 위치는 6입니다. 봅시다. 혹시 쌤이 이 답을 계산할 때 3x-2x, -2y, 3y이기 때문에 어차피 x든 y든 하나를 정하고 둘 다 곱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대칭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더해서 한 가지 식을 더 가지고 올 겁니다. 더하면 무슨 식이 나오죠? x, y. 그런데 운 좋았죠. 문제도 뭐 구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 진 거랑 인 거 다 더하면 가위바위보 한 횟수가 같지 않을까? 비인 경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x나 y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쌤이랑 더했더니 답이 나온 거고요. 이런 식 왜 가지고 온다고 했었지,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개를 소구하려면, 가간법, 연립방정식을 풀으려면은 둘 다 식을 변형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식을 더해서 한 가지 식을 조금이 귀찮더라도 가지고 와버리면은 그냥 얘를 뭐 2배에서 더해도 되고, 2배에서 여기랑 더해도 되고, 편하기 때문에. 알겠죠? 이런 형태는 대칭 문제일 때 보통 씁니다. 알겠죠? 대칭 문제. 그래서 답은 20입니다. x, y 따로 구해볼 사람은 계산 한번 해서 구해주시고요. 또 증가감수. 옛날에 진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려울게요. 한번 볼까요? 학생 나와 있고요. 올해 남학생 나와 있고, 올해 여학생 나와 있고, 작년 남학생 여학생 나와 있는 문제인데 좀 기억이 날라나? 쌤이란 표를 이렇게 해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설정이 올해에는 남학생이 6% 줄었고 여학생은 4% 늘었다. 전체적으로 5명이 감소했다. 지금 1000명이 있기 때문에 5명 줄면 995명이 되겠죠. 혹시 살짝 기억나시나요? 생소한가? 좀 기억 안 나나? 그냥 이 문제 잘 봐. 약간 유형을 기억해줘야 되는 건데, 왜냐면은 문제에서 그냥 우리가 미지수가 총 4개의 자리잖아. 근데 6% 감소됐고 4% 증가된 거는 뭐 어찌어찌 구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잘 봐.
올해 여학생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자리가 궁금한 거야. 그럼 궁금하면 보통 뭐라고 도 X라고 두잖아. 그럼 여기 X면은 자연스럽게 올해 남학생이 Y가 더야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요? 일단 뭐 남녀를, 왜냐면은 올해 여학생 X고 작년 여학생 Y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를 X라고 두면 안 되죠. 여기를 Y라고 두면 안 되죠. 왜냐면은 변화된 양을 궁금한 거기 때문에, 변화된 양으로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쌤은 작년 여학생의 X라고 둘 겁니다. 작년 남학생의 Y라고 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쌤이랑 4%를 늘리고 6%를 줄이면은 퍼센테이지가 너무 더러워져. 왜요? 100%에서 6% 줄어봐. 94%. 100%에서 4% 늘어봐. 104%.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문제 뭐로 풀 거냐? 일로. 아무것도 없는데요? 변화된 양으로 풀 겁니다. 변화된 양으로. 그래서 변화는 마이너스 6% 감소, 4% 증가, 총 5명 감소. 이거로 식을 풀 거여서 나는 연립방정식의 식이 2개 필요하죠? 1번, 2번이 아니고요. 1번이랑 3번으로 식 구할 겁니다. 첫 번째 너무 쉽죠? 작년 남녀 더하면 1000명. 세 번째 식은 변화된 걸로. 6%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6x. 4%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4y. 총 몇 명? 마이너스 5. 이거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풀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숫자를 굳이 많이 키울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잘 보면 50분의 3이죠. 50분의 2죠. 두 번째 식에 양변에 50 곱하겠습니다. 두 배 늘릴게요. 뭐해? 빼자. 마이너스 5x는 5랑 225 관련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x는 450명이고요. 쌤이는 궁금한 x는 답이 아니고 우리 뭐 해야 돼? 4% 증가시켜야 되니까 450명에 4% 구해보겠습니다. 내가 50분의 2거든요? 4%가 9, 45 9, 2, 18 그러면 450이랑 18 더하면 468명 가지고 와주면 되겠죠. 대표 문제인데 대표 문제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요. 이 유형은 옛날에도 그랬지만 일단 시간 한번 써보고 이 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 틀려오면 돼. 알겠죠? 언젠간 깨달게 될 겁니다. 아직 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2학년과 선행인 거 아시죠? 1학년도 거의 다 끝났구나.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많이 어려워하는 거 정가 원가 많이 어려워하죠. 근데 뭐 정가 원가도 이 퍼센테이지만 좀 잘 알고 있고 정가 원가 이익만 알면 되잖아. 맞죠? 정가 가게에서 정한 가격, 원가 사온 가격, 원래 가격, 이익 사장님이 좀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 때 버는 돈, 정가에서 원가 빼는 거 이거니까. 근데 지금은 새로 만든 두 종류의 청바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원가 정가에도 뭐 원가가 미지수인지 정가가 미지수인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어차피 원가를 더 버리면은 원가에 10% 이익을 붙인 게 정가이기 때문에 정가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로 가볼게요. 원가. 새로 만든 두 종류이기 때문에 X랑 Y로 뒀고요. 그럼 정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원가에서 10% 이익 붙인대요. 일단 이익을 붙인다는 거는 원래 X에다가 더 얹어주는 거기 때문에 100%에다가 10% 얹어주세요. 110X. 잘 봐. 100분의 110X 숫자 일단 안 이쁘죠? 분수니까 또. 그러면은 100분의 110X랑 같은 표현이 뭐 있냐?
1.15i. 내 말은 계산은 분수가 편할 거야. 근데 쓰는 건 소수가 더 이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이 연습이 되면 이런 퍼센테이지 쪽은 일단 소수로 써서 조금 문제를 쉽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가는 100분의 110x 1.15i. 앞에 개수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정가를 정하였다. 두 청바지의 정가의 합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1.1x랑 1.15i가 49,500원이 나왔대. 됐죠? 두 번째, 원가의 차는 마지막 문장까지 이어서 해버리면은 두 개 청바지 중에서 한쪽 바지가 3,000원이 비싼가 봐요? 그 말이겠지? 이렇게. 그쵸? 그럼 문제는 이제 이 첫 번째 식이 문제잖아. 근데 이제 좀 숫자랑 많이 친해져 보면 알겠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 495라는 숫자 어떻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뭐 275 같은 숫자, 165 같은 숫자, 아니면 121 같은 숫자, 뭐 143 같은 숫자, 얘는 좀 노내고, 얘는 좀 노내고, 얘는 얘도 있구나. 얘도 처음 봐요. 132도. 12 곱하기 11, 13 곱하기 11, 15 곱하기 11, 25 곱하기 11, 495는 45, 45 이렇게 더한 놈이기 때문에 얘는 45 곱하기 11입니다. 아니 이걸 갑자기 왜 꺼내옵니까? 쌤이나 지금 앞에 개수를 봤을 때 아까 1.1x, 1.15이라고 했었죠. 얘는 분수로 표현하면은 100분의 110x. 다시 말하면 0을 지워버리면 10분의 11x가 되는데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수로 바꾸는 게 편하다고 했었죠.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오른쪽이 너무나도 이제 그냥 이 숫자가 너무 더러우면 또 계산도 안 될 뿐더러 보통 청바지라는 가격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7,000원 뭐 29,000원이라고 하지 뭐 27,325 이렇게 말 안 할 거 아니야. 그렇게 100원 따위로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490원 숫자를 잘 봤더니 11이랑 연관이 있다고 하는 거죠. 11이랑. 그래서 우린 지금 x 빼기 y니까 여기서 이 10분의 11을 좀 한 번에 묶어버리면은 이 495라는 숫자는 이 495가 45 곱하기 11이고요. 뒤에 00 남았으니까 100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45 곱하기 100인 4,500원 곱하기 11이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1을 양변에 역수 곱해버려서 지워버리면은 둘이 더하면 45,000원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더해서 45,000원이고 차이가 3,000원이래요. 그럼 둘이 더해버리면은 비싼 청바지 가격 나오겠네요. 48,000원짜리. 근데 이건 두 장이야. 한 장이 얼마예요? 24,000원이고요. 쌤이 아까 문제에서 100원 단위까지 안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얘는 가격이 좀 펌핑된 거죠. 얼마 펌핑 됐습니까? 우리 지금 정가 구하는 거야. 이렇게 원가 할 거. 여기서 10% 떼서 붙여버리면 됩니다. 10%라고 하면은 그냥 10분의 1, 2,400원이 10%겠죠? 24,000원에서 2,400원 더해 주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264. 됐나요? 그 다음에
1문제 가보겠습니다. 55번. 1문제 혹시 기억나나요? 얘? 어때? 뭐 기억나는 풀이범 같은 거 있어요? 1문제? 그 활용은 유형이 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제 포인트를 기억하긴 해야 돼요. 1문제 뭐였지? 일이 다 완성된다는 그 표현을 식에서 우변에 1로 두기로 했었죠. 100% 느낌으로. 그래서 우변이 1이 돼야 되고요. 경준이와 미나가 함께 일하면 4일 만에 일을 마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날짜로 줬잖아요. 며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경준이가 혼자 하면 며칠이 걸리는지 여기선 미지수가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 미지수가 돼야 됩니다.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 오케이? 1문제는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을 미지수로 보통 더 주시고요. 여기서 뭐 좀 바뀌면 뭐 몇 시간 만에 일을 마쳤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일하는 양 이렇게 되겠죠. 하루 동안. 그러면은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1일 동안 일하는 양으로 써보자 이렇게. 지금 단위가 며칠 만에 며칠 몇 동안이기 때문에 하루 1일 동안 일하는 양이 X랑 Y가 되는 거고요. 식 바로 써버리면은 경준이와 미나가 함께하면 4일 만에 맞출 수 있다. 1이 다 끝났다. 우변 1로 써주시고 경준이와 미나가 함께 일했다는 거는 일하는 양 더해주면 되는데 경준이 하루 동안 X만큼 일할 수 있대요. 그러면 4일 동안은 4X 미나도 4Y. 그럼 여기서는 그냥 합이 4분의 1까지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경준이가 8일 동안 일을 했고요. 괜히 약분했나 일단? 8일 동안 일을 했고 나머지는 미나가 2일 동안 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일이 작업이 모두 완료됐대요. 8X 더하기 2Y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데요. 너무 투머치 했죠? 얘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죠? 이렇게 두 배에서 올립시다. (4x) 빼기 16x니까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x는 12분의 1 y는 y가 어렵겠는데? 아니 필요 없죠. 경준이만 필요하니까. 경준이가 하루 동안 12분의 1만큼 할 수 있어. 그럼 경준이는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고 며칠 동안 일을 해서 일이 완성이 돼야 되는지 여기 뭐 와야 됩니까? 12일. 보통 분모가 답입니다. 분모가. 하루 동안 일한 양이 이제 써 있으면은 분모가 답일 겁니다. 또 우리는 또 슬프게 하는구만. 얘들 많이 틀려도 돼. 알겠죠? 다른 반도 여기 1차 방정식 활용으로 한 수업 한 3타임, 2타임 썼으니까 많이 틀려도 돼요. 모르면 틀려오고 알면 풀어주시고 고민 좀 해보시고. 거속식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인균의 집에서 A역까지 거리는 5km다. 잠깐만. 근데 7시 출발해서 4km. 7시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했대요. 1시간 걸렸고요. 보면 알겠지만 걷다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걸은 거리랑 뛴 거리가 다를 거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달려간 거리이기 때문에 식 좀만 이쁘게 써볼까요? 집, 역, 1시간 걸렸고요. 키로수는 5km고요. 우리 미지수를 2개 배웠기 때문에 미지수 2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식 2개 써보자. 시간으로 뭐로 쓸까? 숙력 나와있죠? 미안. 숙력 체크하고 써보자. 숙력 4. 6. 일단 거리로 써볼게요. 거리는요. 숙력 곱하기 시간. 숙력 곱하기 시간. 거리 5km. 시간은 숙력분의 거리. 숙력분의 거리. 이렇게. 일단 4, 6이니까 얼마 곱하고 싶어요? 4, 6의 최소 공배수 12 곱하면은 3x 더하기 2y는
12가 나올 거고요. 이거 연립방정식 풀 건데 x보다 y 건데 약겠죠. 숫자 커져도 18x 더하기 6y는 6이 아니구나. 상곱해도 되는데 미안. 9x 더하기 6y는 36. 이렇게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보자. 빼면 마이너스 5x는 숫자 이쁘냐? 안 이쁘네. 뭐 틀렸나? 답이 더럽나? 승 곱하기 시간. 잠깐만. 미안. 뭐 한 거야? 미안. 쌤이 손놓고 헷갈렸다. 거리였잖아. 예. 미안. 시간으로 본 것 같아요. 답이 좀 뒤죽박죽 됐어. 쏘리 미안. 잘 봐요. 처음부터 다시. 거리 가보자. 걸은 거리랑 달려간 거리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요? 5km. 시간 잘 썼구나. 속력분의 거리 시간이니까 1시간. 이게 틀렸었어. 거리가 미안. 승 곱하기 시간인 줄 알았어요. 쏘리. 그래서 이게 다시 풀어버리면은 12 곱했었죠? 3x 더하기 2y는 12고요. 이거 2배 버리면은 2x 더하기 2y가 10이 되겠죠? 빼버리면은 x는 2가 되는 거고 y는 2 대입해버리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인규가 달려간 거리는 y 3km가 되겠죠. 대표 문제 풀고 쉬면 될 것 같아요. 좀만 집중해볼게요. 화이팅! 3문제도 할만합니다. 그래서 3문제는 등산 코스 하나 세팅해 두시고요. A 코스, B 코스가 있는데 A 코스로 정상까지 시속 2km로 올라가서 B 코스로는 3km로 내려왔더니 모두 3시간 30분이 걸렸다. 그 다음에 두 코스의 거리합은 10km다. 등산로 거리 체크하겠습니다. 몇 킬로미터? 10km. 등산로 시간 체크할게요. 속력분의 거리. 총 시간 체크해볼까요? 3시간 30분. 30분은 1시간 반이니까 2분의 1시간.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7시간. 깔끔하죠? 6 곱할게. 3x 더하기 2y는 6 곱한다고? 21. 2배 해버리면은 2x 더하기 2y는 20. x는 1? 이거 뭐야 이거 맞는겨?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 또 어디서 틀렸어? 왜 그래? 6 곱하지 않았어? 안 틀렸는데? 뭐 틀렸냐? 눈도 안 좋아졌네 이제. 잘 봤네. 에이, 상을 봤지. 여기까지 다시 치우자. 왜냐면 여기에 좀 바뀔 것 같아서. 쌤이랑 4로 곱하면은 2x 더하기 y는 14. 바로 내려버리면은 x 더하기 y는 10. 뭐 답도 없고 말이 안 되잖아. 등산도가 1km고 9km야? 말이 안 돼. 그래서 x는 4km, y는 6km. 거리의 차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2km. 그 다음에 마주오는 문제도 좀 어렵죠. 24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테리와 서연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 그래서 거속식 문제는 뭐 해석을 해서 너무 어려우면 그림 한 번만 그렸을 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 테리는 시속 5km, 시속 3km. 그래서 테리가 걸은 거리니까 여기서도 걸은 거리, 얘를 x라고 둬볼게요. 그럼 y가 되겠죠. 이제 이 거속시 문제도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이 문제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동시에 딱 출발해서 도중에 만난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그냥 뭐 서로 떨어진 거리는 다르지만 4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은 이런 거지. 3시에 같이 출발하자 이런 느낌이야. 다시 말하면 이동한 시간이, 움직인 시간이 같아요. 왜냐면은 동시에 똑같이 출발했고 만난 거니까. 만났다는 표현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다른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으면 못 만나잖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움직인 시간이 서로 같습니다. 움직인 시간이 같다고요? 시간으로씩 쓰겠습니다. 움직인 시간이 같다? 시간으로씩 써볼게.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선생님 시간 더 필요한데요? 거리 합하면 총 킬로미터 24km. 대각선이 곱슬까요? 3y 아니야? 대입법 쓸 거니까 양변에 5만 곱할게요. x는 3분의 5y고요. 그대로 넣어버리면은 3분의 8y는 24. 양변에 8분의 3 곱하면은 y는 9까지. y가 9니까 x는 15로. 테리가 걸은 거리는 15km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유형 뭐라고요? 움직인 시간이 같습니다. 얘는. 이 문제도 어려워요. 근데 좀 천천히 한번 설명해볼게. 한번, 너네가 이 문제에 이임이 되는 거지. 뭐, 외동일 수도 있겠지만, 뭐, 동생, 언니, 뭐 형, 오빠라고 있다고 했을 때, 뭐, 집에 학교를 같이 가는 거야? 그냥 지금 이 문제도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 정문에서 만난 겁니다. 그럼 잘 보자. 얘는 같은 시간에 출발은 안 했지만 형이 먼저 갔지만 결국 만난겨 둘은. 다시 말하면 집에서 학교까지 움직인 거리가 같다는 거죠. 얘는 거리가 같습니다. 거리가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혹시? 집에서 동생이랑 다른 시간이 나왔지만 결국 정문에 와보니까 동생이 있어. 그래?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가 같은 거지. 됐어요? 그래서 거리가 같은 거고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거리가 안 나와 있잖아. 맞지? 거리 같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는 안 준 거고요. 그럼 식을 뭐로 써볼까 얘들아? 속력분의 거리 가볼까요 일단? 아니 거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가볼까? 속력 곱하기 시간? 집에서 형이 학교를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간 지 24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 타고 분속이. 이게 미지수를 두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잘 봐.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풀어줘볼게요. 지금 형의 시간이 궁금한 건 x로 더 볼게. 맞지? 형의 시간을 x라고 더 보고요. 동생의 시간을 y라고 더 볼게요. 그럼 잘 봐. 형은 지금 분속 50m로 진행되고 있죠. 그럼 형이 지금 움직인 거리는 50x야. 끝. 동생이 걸은 거리는 동생 속력 200m고요. 시간 y야. 200y 끝. 50이랑 200이랑 배수인 거 아시죠? x는 4y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이 시간으로 쓸 건데 왜냐면 형이 지금 몇 분 먼저 출발했어. 24분 먼저 출발했잖아. 그 다음에 먼저 출발해서 똑같은 시간에 만났다. 다시 말하면 먼저 출발했다는 거는 더 일찍 집에 나간 거니까 형이 소요된 시간이 더 많아야 돼. 동생보다. 동생은 형보다 늦게 갔는데 똑같이 도착했다는 거는 동생이 움직인 시간이 덜한 거야. x는 y 더하기 24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혹시? 형이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형이 움직인 시간이 더 많은 거지. 이거 두 개 연립방식 풀어주면 돼요. x는 y 더하기 24.
x는 4y 대입하면 4y는 y 더하기 24 3y는 24 y는 8분 동생은 8분이고 형은 32분 걸린 거죠. 그래서 문제 풀어보고 또 이해 안 가면 쌤이 유형마다 포인트를 짚어주니까요. 그거 참고해서 풀어주시고요. 볼게요. 둘레 길이가 1.5km인 저수지 문제 나와 있고요. 아, 이것도 이제 하나의 유형인데요. 형이랑 동생 나왔습니다. 에이. 형이랑 동생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뛰면은 15분, 반대 방향으로 뛰면은 3분 후에 처음 만난다고 한다. 그럼 혹시 얘들아, 어차피 형이랑 동생이 뛰는 건데 다시 만난 거야. 근데 왜 같은 방향으로 뛰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반대 방향으로 뛰면 왜 시간이 덜 걸릴까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당연한 얘기긴 한데 형은 일로 출발하고 동생 일로 출발해봐. 맞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왜 안 줬지 내가? 같은 방향은 형이 출발했어. 봐봐. 형이 좀 빨라. 이렇게 돼야 만나지 않을까? 이해가십니까? 이미 같은 방향 출발은 처음에 딱 만나고 출발한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만나려면은 빠른 사람이 빠르게 한 바퀴를 돌고 또 동생을 만나야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같은 방향은 둘이 움직인 거리의 차로 풀어야 되고요. 같은 방향이요. 같은 방향은 둘의 거리의 합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냥 좀 더 얹으면은 이게 뭐 처음으로 만날 때, 두 번째로 만날 때라고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처음으로 만난 거는 그냥 운동장 한 바퀴. 근데 뭐 두 번째로 만날 때, 세 번째로 만날 때는 운동장 두 바퀴, 세 바퀴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주시고요. 얘는 그냥 거리만 구해주면 돼요. 거리 구하는 문제야, 거리 구하는 문제. 그럼 거리 어떻게 구해? 속력, 시간. 속력 안 나와 있네요? 속력을 써야죠. 형 속력 X, 동생 속력 Y, 형의 움직인 거리, 이건 그 반대 방향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합이 운동장 한 바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마다 좀 다르지. 시간이 분이고 운동장은 1.5km죠. 그럼 보통 분일 때는 그냥 미터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1500m 바꿀게요. 두 번째, 이거 뭐라고요? 거리의 차. 형이 빠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형의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15분 걸렸죠? 동생의 거리 15y 걸렸죠? 거리의 차니까 이게 몇백 미터? 1500m. 이거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3 약분하면은 x 더하기 y는 500, 15 약분하면은 x 빼기 y는 100, 더하면 2x는 600, x는 300, y는 200. 됐어요? 형과 동생의 속력을 각각 구하는 거고요.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속력의 단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미터로 바꿨기 때문에 300m 퍼 우리 분으로 풀었기 때문에 미닛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300m 퍼 미닛으로. 알겠죠? 300, 200 쓰면은 딴지 걸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시험 나중에 나올 때 뭐 나중엔 보기가 돼 있겠지만 지금은 정확히 따지면 300m를 1분 동안 달릴 수 있는 속력으로 뛴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또 잘 보자. 강물 그려주시고요. 배를 타고 길이가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또 차이 좀 보자. 한번 해석을 해봐, 얘들아. 왜 거슬러 올라가는 거랑 내려오는 거랑 시간이 좀 다를까? 왜 내려오는 게 시간이 덜 걸릴까? 뭐 이런 느낌이지 않겠어? 눈썰매장에서 갔을 때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눈썰매 타고 내려오는 거랑 눈썰매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랑 위로 올라가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아니야. 예시가 말이 안 돼. 물이 안 흐르니까.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내려갈 때는 물의 속력이랑 같이 내려가는 거고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는 거슬러 올라가고 싶지만 물은 내려가고 있으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문제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배의 속력 X라고 더 볼게요. 물의 속력은 Y라고 더 볼게. 그럼 식 써보자, 얘들아. 뭐라고? 배의 속력이랑 그 물의 속력을 같이 타고 내려갔을 때는 3시간 걸렸대요. 몇 킬로미터? 30km 움직이는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쓴 겁니다. 두 번째,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이랑 물의 속력이 충돌이 있다고 했었죠? 이러면 5시간 걸린대요. 몇 킬로미터 움직이는데? 30km 움직이는데. 그럼 양변에 3, 5를 약분해야겠죠? 3 나누면 10, 5 나누면 6, 더하면 2x는 16, x는 8, y는 2, 배의 속력은 8. 아직도 안 끝났어, 이 새끼. 기차 문제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많이 어려워하는데 기차 문제에서 포인트는 완전히 지난다. 뭔 소리입니까? (800m)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차가 딱 800m 다리를 딱 들어올 때 딱 카운터를 센 거야. 1, 2, 3, 4, 5, 6, 7, 8. 근데 23초 걸렸대. 뭐 하는데? 완전히 지나가는데. 그럼 뭔 소리냐? 기차가 딱 출발한 다음에 여기 올 때 23초가 아니고요. 어디 올 때요? 완전히 지나갔을 때. 완전히 지나갔을 때. 뒤에 꽁무니가 딱 여기 도착했을 때 23초인 거야. 그럼 잘 봐. 여기 0초일 때 시작부터 쭉 가서 이 대가리가 어디가 있어 지금? 여기가 있잖아. 여기일 때가 딱 23초인 거예요. 그 움직인 거리를 보니까 다리 800m에 누구 더해줘야 돼요? 기차의 길이까지 더해주셔야겠죠. 이게 기차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기차의 길이 안 나와 있습니다. 속력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기차의 속력이랑 길이를 미지로 더 주세요. X랑 Y로. 그럼 가보자, 얘들아. 800m 다리 완전히 통과할 때는 800m 다리에다가 기차의 길이까지 이 거리를 쌤은 시간으로 나눈 게 속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400m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이 거리를 몇 초의 속력으로? 13초의 속력으로 완전히 통과하는데 속력 X.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니까. 결국 기차는 얘들아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이기 때문에 X가 같아야 돼요. 쌤 여기서 뭐 대각선의 곱을 쓰기 싫고요. 여기까지 바꿔보겠습니다. 양변에 분모 곱할게요. 여기서 뭐 할까? 빼자. 400은 10x, x는 40. 속력이 40이니까 그냥 답까지 유도해 볼게요. 곱하면은 520. 터널 400m에 기차의 길이 120m. 속력 근데 40만 써주면 돼요. 얘도 좀 더 디테일 살릴 거면은 우리 미터 단위죠? 초 단위죠? 40m per sec. 1초에 40m 갈 수 있는 기차인 겁니다. 수고문 나왔습니다. 거의 끝장 나온 것 같거든요.
화이팅 해볼게요. 소금물 쌤이 강조하죠. 항상 뭐라고요? 소금 플라스크. 문제는 누구? 두 개를 섞은 거예요. 8% 소금물, 5% 소금물, 6% 소금물. 근데 여기 그람 수가 300g. 다시 말하면 왼쪽이랑 오른쪽을 얼마 섞었는지 모르겠지만 총 섞은 물의 양은 준 거예요. 300g으로. 그럼 소금물로 식 한번 썼네요. 그럼 그 다음 식은 뭐로 써야 될까? 소금의 양밖에 없겠죠. 소금의 양으로 식 쓸 겁니다. 그럼 혹시 계속 말하지만 소금의 양, 이 소금물 자리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숫자가 좀 더럽거나 공식을 못 외워서 못 푸는 겨. 소금의 양 공식 뭐예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 농도의 의미가 이 그람을 이 그람수의 8%가 소금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8%. 그럼 만약에 100g 있어봐. 그럼 소금 몇 g 있는겨? 100g에 8%가 소금인 거야. 8% 의미가 농도가. 그럼 소금물이 100g이야. 그럼 소금이 몇 g 들어있어야 돼? 8g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을 항상 100일 때밖에 못 풀 수는 없잖아. 그래서 100분의 8 곱하기 100 하면 돼. 그래서 뭐라고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게 소금의 양입니다. 쌤이랑 이런 100단위일 때 소금 어떻게 쉽게 구할 거냐면은 00 지어주시고 100의 자리랑 농도 곱해주세요. 18. 이거 식 풀어주시면 돼요. 쌤 추천은 양변에 100 곱해 그냥. 왜? 그냥 얘 5 곱할 거거든. 그래서 암산해버리면은 3x가 300이니까 x는 100 나올 거고요. x가 100이니까 y는 200까지. 문제에서 뭐 그대라고 했습니까? 몇 퍼센트? 8%. 어디야? x. 농도가 다른, 그냥 좀 어려웠어요. 농도를 안 줬기 때문에 농도를 구해줘야 되고요. 소금을 그람수를 줬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이 새끼들이 두 개 줬네. 문제를 천천히 해볼까? 소금물 A 거 200g, 소금물 B 거 300g. 농도 정확히 몰라. X%, Y%. 근데 합쳤더니 500g에 8% 됐겠죠. 농도. 됐습니까? 두 번째 동일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는 여기를 300g 줬고 200g 줬고 똑같이 500g 합쳐졌는데 이번에 농도가 10%예요. 지금은 소금물로 식을 쓸 게 없고요. 농도는 누구랑 딱 연결되어 있냐? 소금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풀 겁니다. 우리가 아까 연습했었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근데 나 문제 착하다. 왜? 소금물에 100단위 줘버렸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 식이 이뻐요. 2x입니다. 뒤에 건 3y고요. 뒤에 거는 8, 5, 40입니다. 예? 300이랑 200 바뀐 것 뿐인 건데 300이랑 200 바뀌었는데요? 3x 더하기 2y겠죠. 그럼 오른쪽 얼마입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500g. 500g의 10%가 소금인 거야. 몇 g입니까? 50g. 혹시 쌤 뭐 할까요? 더하겠죠. 왜? 2, 3, 2, 3. 더하면 대칭형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x 더하기 y는 18일 거고요. 그러면 2배에서 2x 더하기 2y가 36이니까 얘랑 살짝만 커닝해버리면은 2x 더하기 2y이고 3x 더하기 2y인데 x 차이 나는데 그람수가 몇 그램 차이나? 14g 차이 나요. y는 얼마겠어요? 4g이겠죠. 농도 차이입니다.
14%랑 4%의 차이 10%. 우리 24개 있군요. 야, 타이트하다. A는 구리, 아연. 근데 여기 구리, 아연도 얘들아, 이런 문제가 딱 한 가지밖에 유형이 없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긴 한데, 얘도 뭐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야. 만약에 쌤이 A를 100g 가지고 왔어, 얘들아. 근데 구리가 20%고, 아연이 30%래. 아까 농도랑 비슷해. 그럼 A라는 이 합금에 구리는 몇 그램 들어있을까요? 20g. 아연은 30g. 근데 B도 마찬가지야. B도 뭐 40%, 10%잖아. 근데 A랑 B 거를 합쳤더니 구리가 200g, 아연이 150g인 거야. 우리는 100g일 때 딱딱 구했지만 여기 A가 정확히 몇 g인지 몰라요. 그냥 합친 것만 알고 있어. 그래서 100g일 때는 잘 구했지만 몇 g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xg이라고 더 주시고요. 그럼 B도 yg이라고 더 주시고, 구리는 몇 %래? 40%. 아연은 몇 %래요? 10%입니다. 그럼 잘 봐. 나랑 구리만 구해보자. 구리 뭐라고요? 100g일 때 20g을 어떻게 구한 거야? 100 곱하기 100분의 20입니다. x 곱하기 100분의 20. 여기는요, y 곱하기 100분의 40. 둘이 더한 거는 굴의 양을 총 더한 건데, 굴의 양은 몇 g이래요? 200g 끝. 그럼 두 번째도 할만하지 않겠니, 얘들아? 왜? xg의 30%가 아연이래요. 10%가 아연이래요. 그랬더니 몇 그램? 150g. 아니, 여기선 100 곱할 필요 없고, 어차피 다 형태가 100분의 20, 100분의 40, 100분의 30, 100분의 10이기 때문에 그냥 없애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 좀 수정하면요, 10 약분해 주시고요, 양변은 그냥 10을 다 곱해버리죠. 그래서 2x 더하기 4y는 2000, 3x 더하기 y는 1500. 약분해버리면은 x 더하기 약분하면 안 풀리네. 4y랑 y여서 에이, 그럼 얘 4배 하자 그냥. 12x 더하기 4y는 4배 하면 6000. 첫 번째가 세 번째 빼버리면은 2x 빼기 12x 마이너스 10x는 2000 빼기 6000이니까 마이너스 4000. 10 나누면은 x는 400 나오겠죠. x 궁금한 건가요? 아니요, y입니다. x 400을 x가 제일 적은 여기다 넣어주세요. 얘보다 얘가 나을 것 같아요. y 구하는 거니까. 1200 더하기 y가 1500입니다. B 합금 그람수 얼마야? 300g.